자, 방어동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우리 주민 되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또한 참여의 기회를 주셔서 원하는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티림하고 어디였죠? 네, 영웅이라는 것은 이런 계획으로 이제 공동심 참여로 사업 설명을 하고 업체 설명을 하겠다 하면 저도 다른 방향으로 오늘 참여를 했을 텐데 제가 오늘 참여를 하는 양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서 조합 설립까지의 영역의 업무, 동서 진구 업무에 대한 영역으로 오늘 저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공동시행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토지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1구역부터 6구역의 6개 구역에 연봉 부여를 받아서 사전에 분담금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고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동의, 그 동의가 끝나서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나면 그때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여러분도 원한다면 신탁사 그때 선정하면 될 것이고 제가 오늘 참여한 것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업무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방안은 이제 사면이라는 정비업체가 설명을 했는데 이 사면도 마찬가지 저희 회사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면도 이제 제가 설명 끝나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만 사면 정비업체를 선정하든 저희 같은 정비업체를 선정하든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면이라는 회사가 오늘 참여한지 그 다음에 희림이라는 업체가 참여한지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세 군데 회사가 와서 설명을 할 거다라는 얘기만 듣고 왔는데 내용 방향이 좀 틀린 것 같고 오늘 설명은 저희 주식회사 신상이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겠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본 회사인가 그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저희 회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입니다. 회사가 설립이 된 지가 내년이 되면 정확하게 30년이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만 했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 도정법이 2023년에 생겼습니다. 이 도정법은 도시정비사업법이고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법이 틀려요. 주택법에 의해서 지주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도정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이 도정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회사가 설립이 돼서 컨설팅사가 해서 업무를 해왔고 저희 내년이 되면 정확하게 30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오직 정비사업만 주도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도시정비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실적들이 있고 제가 시간 관계상 한강하겠는데 미약 제1구역 입주구 5,327세대를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해서 완료를 해서 입주까지 청산까지 마무리한 현장이 저희들이 하는 현장 중에서 제일 큰 현장입니다. 신축 세대가 5,327세대를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1900세대, 500세대, 600세대, 1203세대 저희들이 회사의 업무를 종료했던 실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계획인 8구역 입주해서 해산했던 2,336세대가 최근에 입주 완료를 해서 조합을 해산했던 실적의 입니다.
이제 나머지 사업장들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이고, 실은 이제 이 조합이 되기 이전의 현장은 실은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현장들이 대개 사업 시 인가가 났다든지 관리 처분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현장들이지, 이제 조합 설립을 하고 있는 현장은 신생 라이더 구역은 우리 회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 없냐면 잠깐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300개 남짓을 해지를 시켰어요. 민주당의 정책은 이 정비 사업을 하지 말자는 민주당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쓰냐? 민주당은 서민들, 개발 사업하게 되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소유자지 않습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이 창출을 하려고 말미암아 세입자들이 쫓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을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까지 시장을 할 때는 정비 구역 지정을 한 300개를 없앴어요. 그래서 서울 어디든지 정비 사업하고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꿔지고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이제 사업을 전개를 다시 합니다. 어떻게 전개를 했냐? 역세권에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 그 다음에 이 모아 정비 사업은 실은 오세훈 시장이 만든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적도업상 기형아예요, 기형아. 자, 가로정비 사업을 몇 개를 모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유형은 어떻게 좀 발전이 되냐면,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던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해로 장이동의 1구역부터 15구역이 있어요. 그게 구역이 15개 구역이 뉴타운 사업입니다. 그 뉴타운 사업이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돼요. 종료가. 그거에 대한 축소판이 모아 사업입니다. 여러 개 구역을 6개 블록을 나눠서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사업을 전체를 모으자. 그래서 모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법상 기여나를 만든 사업이죠, 기여나. 한 개 한 개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모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현장의 사업은 이제 시발점입니다. 아직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장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에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서 반화 이동 이 일대는 여러분들이 여러 사업을 들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의 6개 구역을 모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 대한 권리가는 나오도 안 했습니다. 내가 몇 평에 살고 있는데 몇 평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나? 그에 대해서 제시해 주라. 이것은 제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들 제시할 거예요. 자, 당신은 몇 평의 대지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당신이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 분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시합니다. 법상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맞아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 맞아떨어질 리가 없냐면, 첫 번째, 시공사는 안 정해졌어요. 시공사의 공사비가 얼마일지 모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의 권리가를 정하는 것은 어떤 시점이냐면, 사업 시행 인가 일 기준이 여러분들 평가일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조합도 안 만들었는데 사업 시행비를 언제 받았다고 그 일이 며칠인지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평가금이 얼마라고 제시는 못 해줍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구역이 1800세대를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세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을 얼마 받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은 지금 할 수 있어요? 대강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요인. 자, 시공사의 공사비 산출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권리가는 사업시 인가가 나는 기준인데 아직 사업시 인가 조합도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분양해서 얼마 받을지 모른다. 그 세 가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몇 평에 얼마에 들어가겠다고 제시를 해준 자체가 교회에 다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르고 그것을 제시해서 알려줬다는 것은 반 이상 뭐냐면 사기치기. 네, 사기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는 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하라고. 그러면 앞에 용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시하라고? 대략적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어요. 법에가 대략적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놈을 제시하고 동의서를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어구역은 실은 조합이 되어 있지 않고 정비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못 해준다. 저 진짜 못 해줘요. 제가 정비사업을 한 지가 올해 이제 26년째인데 제가 정비사업의 세대수를 한 것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중간 제가 다들 사기쳐야 돼요. 용적률 140%, 150%는 내가 오늘 저녁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용적률, 여러분 비례를 말한 그대로 10억짜리를 15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로 오늘 여러분들 제시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다 사기다 이 말입니다. 자, 방어구역은 그런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시작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거리고 두 번째. 구역의 블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설명드릴 필요 없이. 자, 우리 이제 정비사업자인 저번에 서두에 저희 쓰자마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동의서? 조합 설립 동의서. 80%를 받아야 되는데 이 80%라면 100명에서 80명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면적은 3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다 동의서 내주셔야 돼요. 소유자들이 다 틀립니다. 1구역은 153명, 2구역은 53명, 3구역은 164명, 4구역은 180, 5구역은 128, 6구역은 59. 100명도 차이가 나요. 100명 이상도 차이가 나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100명 다 동의서를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00% 다. 80%네. 그러면 20%는 어떤 사람을 동의서를 못 받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큰아들한테 딱 깔끔하게 주고 돌아가시면 좋은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이 안 된대요. 아들들이, 딸들이 서로 내 재산, 너 재산. 그래서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동의서 못 받아요. 그걸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행물자가 있어요. 행물자. 회의에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한번 나가셔서 세입자한테 세 내주고 난 다음에 안 들어온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런 회의에 가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죽어도 나는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무덤을 팠으면 봤지 나 재개발을 안 해. 어느 누구도 와서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일단은 싫어요. 누가 하든 그 반대자 상속이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연락 두절자들. 이분들을 빼면 80%가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되냐면 소유자가 100명이면 100명 다 동의해 주시죠. 그래야지 80% 비용 맞춰집니다. 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자기의 지금 현재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안 되면 사업성이 없으면 이 사업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자, 내 권리가가 있어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 이 가격에 시너지가 나야지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사업합니다. 근데 비리율이 안 나와요. 내가 10억짜리 비싼하는데 비리율이 90밖에 안 나오면 99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10억에서 10%를 딴 거예요. 그리고 사업합시다 그러면 사업 안 합니다. 무조건 기본으로 비리율은 100% 나와줘야 돼요. 내 권리가는 나와줘야만이 사업합니다. 그 권리가가 안 만들어지면 저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사탕 발림을 하더라도 여러분 동의 안 합니다. 본인 돈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의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는 기본으로 100은 나와줘야 되고 그 권리가 100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조합에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조합의 동의는 몇 프로 해야 되냐? 법정은 80%지만 다 해줘요.
저 안 하면 여기 사업을 못 갑니다. 자, 만약에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 가운데 3구역이 반대된다 합시다. 3구역의 소유자가 몇 명이냐면 163명인데 163명이 절대 조합이 안 돼요. 조합. 그러면 5구역은 사업이 갑니다. 한 개 구역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거기서 딱 안고 빠져야 되는 게 그 구역만 못 하는 겁니다. 다른 구역은 사업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6개 구역이 단합도 해야 되고 공유도 해야 되고 6개 구역이 서로 공동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구역은 내 것만이라고 하셔도 안 되고 이 모아 사업이 그에 대한 단점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걸 하나 없습니다. 30년 정도의 된 회사, 정비 사업만 했던 이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서 정비사업자 선정하는 건 아니에요. 정비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냐면 조합이 되면 전자해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회에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어요. 정비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자 조합되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우리 같은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해요. 근데 이래놓고 우리가 선정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면 10% 정도 돼요. 일해놓고 그러면 일해서 들어간 돈은 우리가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 실비. 자, 우리가 한번 빼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30일 정도 우리가 영역을 해서 하게 되면 1구역 같은 경우는 한 6,700만 원, 2구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으니까 한 3,800만 원, 3구역은 6,700만 원, 4구역은 한 7,300만 원, 5구역은 5,500만 원 정도, 6구역은 한 3,800 정도를 구역마다 돈을 투자를 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조합이 되면 저희 같은 정비사업자가 들어와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면 원활하게 좋은데 저희 같은 정비사업자가 여러분들이 해오는 과정에 신상 정도 안 되겠어. 신상 선정해 주지 말자. 그러면 신상이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어갔던 실비, 우리 용역비를 말고 실비는 주셔야 됩니다. 실비도 안 주실 수는 없어요. 공짜로는 없습니다. 우리 용역비, 일했던 용역비는 안 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셨던 돈들은 주셔야 됩니다. 뭐 어떤 업체가 우리는 공짜로 해줄게요. 그 업체 선정해 주십시오. 저는 실비를 받아야 됩니다. 실비는. 들어간 돈에 대한 실비는. 그렇게 해서 이 구역에 우리 반화 구역은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의 20년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구역에 펼쳐보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비사업자 선정도 아니고 조합 설립까지 해줘야 될 업체인데 이 업체는 정비 면허가 없으면 못합니다. 정비 면허가 꼭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합 설립 동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른 데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내로라는 정비업체가 있는데 미래파워라는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미래파워라는 정비업체가 얼마 전에 면허가 취소됐어요. 취소된 이유는 뭐냐면 이 용역을 받아와서 정비사업체가 용역을 받아와서 다른 업체한테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줬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됩니다. 여기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역에 내가 용역을 받아서 다른 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그 업체가 정비사업자가 아니면 이 조합 설립 동의 업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구역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있는 노하우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으니 잘 판단해 주셔서 저희 회사를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받고 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십시오. 질문. 궁금한 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자리가 업무 대행사를 하는 자리가 있죠. 예, 근데 정비 면허가 있어야 돼요. 예, 면허가 있어야 돼요. 네. 사실은 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단기간에 설정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단기간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배경지 씨였으면 네. 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뽑아야 되는 요소가 비교를 해야 되는 요소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세 가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간 비용입니다, 비용. 원래는 이 전기 사업할 때 어떤 취지냐면 여러분들이 각축을 해야 돼요. 십시일반 아까 구역에 1구역이 153명이면 53명이 각 소유자분들끼리 5만 원 내는 10만 원에서 각축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갈 때 창구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10만 원씩 내고 가십시오. 그러면 빚도 안 가고 전기사가 안 합니다. 진짜로 10만 원도 안 내. 안 해서 안 했지 돈 안 내놓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돈 내시겠습니까? 153세대면 6,700만 원을 150으로 나눠보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몇백만 원 되겠죠? 몇백만 원씩 내서 여러분들 사업하십시다. 그러면 손살해지실 거예요. 안 한다고. 어느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업체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 이것을 무상으로는 할 용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저가 전기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그것은 전부 다 만회합니다. 다 정산 처리할 거인데, 저가 전기 사업자로 선정이 언제 하냐?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전자이익 처리해서 저가 선정이 됩니다. 근데 선정이 안 됐으면 들어갔던 실기는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첫 번째 진단해 주시고, 두 번째, 회사의 규모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어떤 회사가 뭐냐? 이 회사가 몇 세대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 규모는 한 60개 있습니다. 60개. 거기서 제일 큰 세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아의 5,300세대가 제일 큰 세대입니다. 규모로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사업을 했던 회사인가? 그 두 가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